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6월 23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시장은 파월 의장의 좀 안심 발언에 힘입어서 큰 폭은 아니지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가장 큰 0.79% 상승을 했고 S&P 500이 0.5% 정도, 그 다우가 0.2%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 얘기는 이미 사전에 좀 어떤 내용이 발표될 거라는 게 좀 나오긴 했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인플레이션 우려만으로 금리를 올릴 수는 없다. 이런 거고 아직 갈 길이 멀다. 연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제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고용시장 그쪽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이제 시장에 던진 건데, 진짜 이제 정말 시장이 그렇다고 안심을 했을까 하는 건 이제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 미국 시장이 그렇게 상승으로 3대 지수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이 끝날 때까지 큰 폭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잃지는 않고 지켜나갔다. 근데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좀 팔았고 이제 끝에 가서 조금 이제 파는 게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한 80억 정도 판 걸로 돼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안에 우리가 그 대차를 확인해서 매수 매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얼마 팔았다 순매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안에 빠른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장의 이제 특징이죠.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그 섹터 간의 종목 간의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그다음에 개인은 코스피에서 844억을 샀어요. 근데 기관은 전체적으로 330억을 매도한 거, 순매도한 거로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금융 투자는 1239억 정도 샀고 순매수를 했고 투신이 한 737억을 순매도를 했고 은행권도 400억이 넘게 순매도를 했고 기타 보험이 한 400억 넘게 팔았고 이래서 각 그 기관 안에서도 서로 그 스탠스를 달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841억 산 거.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 오늘 시장에서 보셨지만 이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도 오늘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 외국인 기관은 샀어요. 외국인이 949억 정도 순매수하고 기관도 800억, 거의 900억 가까이 그 순매수를 하는 880억 넘게 이런 모습을 보였고 개인만 1783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이익 실현을 또 코스닥에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만 보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굉장히 하방 경직성 밑으로 빠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방 경직성은 굉장히 탄탄하게 구축이 돼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위로 그래서 상당히 세게 갈 수 있느냐에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습니다. 예. 오늘 이제 시장 특징을 좀 살펴보면 이제 코로나 19 관련해서 여러분 아시지만 그 델타 플러스 그 변종이죠. 이게 이제 보고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진단 키트 또 치료제 또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일주일 동안 35명이나 그 변이종에 감염된 분들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이렇게 됐고 또 각국이 이제는 그렇다면은 백신 생산량을 빨리빨리 늘려가지고 백신을 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종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 오늘 좀 부각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점도 있지만 그게 부각된 점도 있지만 지금 주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소위 말하는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그동안에 좀 많이 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도는 의미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엔터주입니다. 그런데 엔터주가 최근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해서 이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그런 이제 새로운 게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랑 연관해서 엔터주들도 다시 한번 이 밸류를 좀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확장성이나 기대치 뭐 이런 거, 또 그다음에 케이팝 콘서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제 재개될 그런 이제 기대 대면으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갖고 오늘 이제 엔터주들이 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카카오 네이버입니다. 근데 뭐 카카오 네이버는 오늘 이제 따로 시장 설명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이제 직접적으로 카카오 네이버에 영향을 줬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거예요. 웹툰 시장, 만화죠. 웹툰 업계에서 이 K 웹툰의 영향력이 점점 커졌다. 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구체적인 예로 1월부터 5월까지 일본의 그 앱 애니메이션, 앱 애니 그쪽에서 그 만화 앱의 매출이 1위가 카카오 재팬 피코마, 그게 49.79%. 네, 대단하죠. 네, 그 다음에 2위가 네이버 라인의 라인 망가, 이게 21.7%. 뭐 이렇게 되니까 완전 일본 그 웹툰 쪽을 석권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일본이 웹툰 하면 일본이 거의 뭐 세계 시장의 탑을 지니고 간다 이렇게 보여졌는데 이게 이제 일본이 여기서 미스한 게 그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그 인터넷 모바일로 이렇게 빠르게 확산시키는 거를 못한 거죠. 일본은 그 만화 웹툰 자체가 종이 쪽에서 출발하고 아직도 상당 부분이 거기 머물러 있는 이제 그런 상태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우리한테 네이버나 카카오를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시사점이 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예. 그래서 이제 시장 특징은 뭐 그 정도로 중요한 거는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늘 말씀드려 오지만 올해는 주식 투자 수익률이 개인차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작년보다. 왜냐면 뭐 작년에도 뭐 개인차가 좀 나지만 작년에는 그래도 대충 뭐 좀 많이 먹고 조금 덜 먹고 뭐 이 정도의 차이였다면 올해는 마이너스 나고 플러스 나고 플러스도 엄청나게 나고 뭐 이렇게 이제 차이가 커지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인즉슨 이런 거죠. 뭐 첫 번째는 시장 성격이 작년하고 달라진 거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더 좁혀서 얘기하면 잘 가는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이런 거만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수익이 많고 한 주도 없는 분들, 카카오나 네이버 한 주도 없는 분들은 또 상당히 이제 이런 때는 좀 참잡하죠. 그래서 이제 그 수익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포트폴리오 구성상 구성을 하셨다면 뭐 일부만 있어도 그렇게 섭섭하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차이 나는 이유가 운영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같이 일괄적으로 시장이 움직여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 안에서 빠른 순환을 돌았기 때문에 포트별로 운영 전략을 달리 해야 되는 거를 잘 하신 분하고 그렇게 못 하신 분하고 차이가 또 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는 같은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도 그 느낌이 상당히 개인차가 심할 거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댓글에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좀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자꾸 애둘려서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가능하면 요새 이제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똑같은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고 또 어떤 분은 못 알아들으시면 그건 뭐 방법이 없어요. 그걸 뭐 어떻게, 제가 뭐 종목을 지정해 주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떤 종목 사세요, 파세요 이런 뭐 리딩방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얘기 뭐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유튜브 주시장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들으실 때 기본적인 그 기존의 자기 생각의 틀을 딱 잡고선 보시면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앞만 들어도 자꾸 왜곡해서 듣게 돼요.
그래서 다시 자기 생각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시간 들여서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시장은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내 생각만 맞다는 거를 자꾸 논리적으로 이게 논증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시장 참여하고 있는 나랑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거를 많이 신경 쓰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뭐 느닷없이 이제 이런 뭐 댓글도 있어요. 카카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그러니까 카카오 팔라는 얘기네. 그럼 그냥 팔라고 하지 뭘 빙빙 돌려서 뭐 이렇게 얘기하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는 뭐 이런 거에 기분 나쁘고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잘못 들으시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건 제가 열심히 말씀드려도 또 잘못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이분이 일부러 들어와서 그렇게 댓글을 다셨을 리는 없고,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뭐 카카오를 이제 팔자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죽하면 갈 때까지 가보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카카오도 네이버도 오늘 한번 이제 소환을 해보죠. 오늘 보면 뭐 두 회사가 진짜 뭐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 같았어요. 카카오는 6.6%가 올랐고, 종가 기준으로. 네이버는 8.3%가 오르고, 이게 그 시가총액 3위, 4위 되는 회사가, 이렇게 덩치 큰 회사가 이렇게 오른다는 게,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전체 지수로는 뭐 0.38% 올랐는데, 코스피가 이 뭐 두 개 회사의 거래 대금만 합쳐도 2조, 한 2조 2, 3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를 좀 얘기를 오늘 좀 짚어보자, 다시. 이게 뭐냐 하면, 사실 카카오는 이게 사연이 깊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코로나 팬데믹 있고 나서 제가 이제 100만 개미 막 시작할 이제 4월 말쯤부터 줄곧 제가 빠짐없이 이제 카카오 말씀을 이제 드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러고 나서 뭐 한 6월인가 뭐 7월쯤 됐을 거예요, 작년에. 아마 썸네일 제목이 카카오 아직도 한 주도 없으십니까? 뭐 이런 썸네일 제목도 제가 기억에 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포트폴리오상 적어도 일부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가 이제 9월, 10월에 참 이 곰바오 짓을 했어요. 카카오가 되게. 그렇죠? 여러분 이제 기억을 더듬으시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상당히 실망해서 카카오를 떠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때. 그때 이제 1차적으로 떠난 분들이 상당히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때 댓글에 뭐 엄청나게 카카오 안 올라서 짜증난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많이 나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카카오 막 얘기할 때, 그 주변이나 뭐 다른 쪽에서 카카오는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특히 이제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시장 자체가 도메스틱, 이거 국내용이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한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릴 때, 이거는 도메스틱 시장이라고만 볼 게 아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카카오를 보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카카오는 그 여러 가지 좋아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몇 가지 되는데, 그걸 제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한 보름 전인가요? 8.15 머니톡 나갔을 때, 거기 진행하는 임 대표께서 저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그 토픽, 뭘 이제 올해 추천을 하겠느냐, 뭐 이런 질문을 제가 이제 받아서, 뭐 그냥 그냥 그 자리에서 받은 거니까 제가 아주 서슴없이 카카오 이렇게 말씀을 그때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거 왜 그러냐면, 조금만 살펴보면 제가
뭐 잘 맞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뭐를 이제 기준점으로 봐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가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얘기했던 근거는 뭐였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사업의 확장성이 좋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산업, 그러니까 뭐 이게 자동차 산업이다 하면 자동차 산업만 해야 되잖아요. 그쪽으로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이 플랫폼 사업이라는 거는 사업 확장이 다양성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쪽도 갈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금융 진출 아니에요. 보험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기반으로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손보 네임과 받았는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요새 보험 중에서 어떤 보험 있죠? 그 뭐 특정 회사라 제가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새로 생긴 보험입니다. 그 보험은 뭐냐면 자동차 보험료가 되게 싼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GPS 칩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움직인 거리 그리고 움직인 그 에리어 그거에 의해서 정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뭐 많이 운행하건 말건 그리고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을 다니건 말건 뭐 얼마 이렇게 매겼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 이게 막 굉장히 각광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 기반도 그냥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반으로 해서 GPS로 그거를 따지니까. 근데 이제 이게 손보험은 대표적인 게 자동차 보험 아닙니까? 그거 네임과 받았잖아요. 그다음 이제 뱅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진출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타사업으로 그다음에 뭐요? 뭐 K컬처, 이커머스 이거 그냥 생각만 하면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 스피드가 우선 빠르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 비용이 적게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커머스를 하는 거고 커머스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쇼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쇼핑하시고 운전도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게 다 그 유저가 같은 유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탄탄히 쌓아놓은 플랫폼 기업에서 카카오 네이버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기존의 그 업체의 기존의 전통적인 그 대표 업체가 경쟁 붙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지금 구조 자체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변한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오늘 전해진 K-웹툰 같은 거 보면 이제는 이게 국경을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도 이 웹툰, K-웹툰, 뭐 태국 같은 데도 이거 뭐 난리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뭘 기반으로 하고 있냐 하면은 인터넷 모바일 기반으로 이거를 확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몽고가 징기스칸 시대 때 막 이렇게 대륙 확장이고 전 세계를 이렇게 침공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때 원나라가 고려 때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스피드라는 거 아닙니까? 스피드. 근데 이제 이 스피드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스피드를 기존의 전통적인 회사들이 따라가려면 굉장히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강점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업 확장하고 연계가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유저가 그 유저고 다른 것들 사람이 딱 하나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 확장이 되고 그게 서로 연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빠르고 또 이 두 회사는 그런 면에서 다른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런칭하는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아요. 기존의 업체보다. 어떻게 뭐 기존의 업체면 경쟁자가 없는 거죠. 네이버 카카오 빼고 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면, 예. 그래서 기반은 도메스틱으로 했지만 굉장히 독특한 우리만의 그걸 구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건 이제 뭐 카카오에 해당된 카카오가 더 이제 나아 보이는데 이건 뭐냐면 네이버도 좋고 카카오도 좋은데 이제 누가 이렇게 저한테 뭐
물어보면 제가 그냥 카카오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스타성이 있어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펀더멘탈이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그러니까 회사가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나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건데 뭐 펀더멘탈 다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주가를 결정짓는 게 우리 시장에서 쓰는 말로 펀더멘탈과 센티멘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센티멘탈의 영역에 속하는 게 스타성이에요. 그 스타성이 카카오가 굉장히 스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뭐 줄이어서 계열사 IPO도 그렇고 뭐 이렇게 보면 아주 전체적인 풀 마스터 플랜이 딱 짜여진 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재료들이 적당할 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시장에서 사람들이 절로 몰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 다 알겠는데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려서 오늘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 이게 얼마까지 갈 거냐. 이게 이제 화두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조금 이제 오늘 조금 깨름칙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증권사 리포트가 막 나오면서 카카오 목표가를 막 20만 원 이렇게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런 거 뭐 목표가 제시하고 이러면 조금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 경험상. 뭐 그동안은 도메스틱이라 안 된다고 그러더니 뒤늦게 다 와갖고 지금 이제 그렇게 제시를 하면 좋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이제 카카오 17만 원 찍었는데 17만 원이니까 20만 원까지 제시를 했으니까 3만 원 더 남았잖아요. 사도 된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근심의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증시격언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어야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보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굉장히 그 주식은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럼 모두 좋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살 건데 모두 좋아서 다 사면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는 이게 바보 게임이다. 내가 오늘 카카오를 17만 원에 산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건 뭐냐면 적어도 17만 원 이상의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내가 산 이 주식을 사갈 나보다 더 바보가 이 시장 안에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얘기를 좀 풀어서 해보자면 그러면 모두가 좋다고 그러면 사실 이게 꼭지에 가까워오는 거다. 그래서 현재의 주가의 흐름을 저는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를 기술적 분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랫동안 이 업계에 있었지만 누군가가 이걸 명쾌하게 얼마까지 간다라고 기술적 분석으로 하는 분이 있으면 댓글에 좀 달아놓으세요. 저도 가서 보게. 저는 이거는 이미 기술적 분석의 영역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그럼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는 뭐냐면 그렇지만 추가적인 매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권장을 못하겠다. 추가적인 매수. 그건 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자꾸 팔라는 걸로 여러분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적극적인 권장은 못한다. 더 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 머리하고 어깨 얘기도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런데 그냥 제가 이제 수개월 전에 액면 분할하기 전에 그냥 사성에서 그때도 제가 이제 뭐 계속 카카오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어떤 분이 그 카카오 얼마 갈 것 같아요. 옛날 가격으로. 그래서 뭐 그때 그냥 반 농담 삼아 저희들끼리 한 100만 원 가지 않겠어? 뭐 이렇게 한 거는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논리 근거도 없어요. 그냥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부터 카카오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가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나한테 오는 거는 추가적인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좀 안 오르고 쉬고 있는 것들 이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순환을 하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한다고 쫓아가고 이러면은 망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 그 차례가 오면 이게 올라가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 속도가 상당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교차 상승 또 같이 동반 상승과 동반 하락을 계속해서 거듭해가는 그런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지금 시장은 그냥 편하게 즐기시면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70대 30으로 뭐 주식하고 현금 있다. 그러면 뭐 걱정하실 게 뭐 있어요. 그냥 편하게 시장 보시라고요. 오늘은 이쪽이 안 올랐구나. 그러면 뭐 또 2, 3일 지나면 이쪽 오르고 또 뭐 그러겠지.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당분간은 그런 시장이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 수록권생에 하나 또 올려놨습니다. 벌써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시고 그냥 편안하게 지금은 최대한도 여러분이 멘탈을 그냥 편안하게 갖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은 장. 그 다음에 순환을 쫓아다니지 말 것. 그냥 이렇게 포진해 놓고 그냥 기다리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고요. 내일 다시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